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될지 정리하고요. 또 다음 주 장에 대한 대비해보는 시간 절대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윤재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더욱더 불투명한 시장입니다. 네, 뭔가 이 셧다운 방지법도 통과가 되고 그리고 또 뚜렷한 악재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시장은 밀리고 있고 또 한마디로도 불투명한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보신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장을 설명하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시작인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49.6, 20포인트 가까이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헝다 리스크 외에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9월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이 30% 가까이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한 만큼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불투명해지고 이탈이 이어지면서 금주는 코스피 3,000포인트를 위협하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붕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인데요. 추후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는 더 올라갈 것이고 이는 신흥국 통화,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신흥국의 투자 환경은 더욱더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면 한국 시장의 큰 부분인 외국인의 수급이 봉쇄되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여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금일장에서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 통신과 유틸리티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밖에도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세부적으로 더 짚어주세요. 네, 오늘 장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콘텐츠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계속 이어지며 미디어 콘텐츠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11월에 디즈니 플러스의 서비스 시작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하반기 유일했던 주도 섹터 2차 전지 외에 장의 활기를 불러올 수 있는 섹터로 콘텐츠 미디어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의 폭등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 반응이 눈에 띄었는데요.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지만 핵심 원재료인 리튬 값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주에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리튬 가격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주의를 요하며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9월 원달러 환율 약 30%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하루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인은 2,992억, 966억을 순매도하며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튬 가격 급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원자재 다 오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계속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CATL은 캐나다 리튬 광산도 사고 남미 쪽에서도 얼마 전에 리튬 광산 또 사고 이렇게 원재료 습쓰리하고 있는데 좀 시선을 멀리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원재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원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눈에 띄었던 섹터나 종목 있다면 봐주세요. 네, 장중 특징 섹터입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금일 NP 종목의 리포트가 나오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기대감이 아직 시장에서 죽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인 덱스터, NP, 다브링크 등 전반의 기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메타버스 관련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 조금이라도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1년 내 2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을 추종하는 ETF 강세를 보였고요. 천연가스는 석탄에 비해 탄소 배출이 비교적 적은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 ETF들의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종근당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나바벨탄 임상 3상 계획이 우크라이나에서 승인되었다는 소식에 장중 19% 상승하며 코로나 치료제 테마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오늘 벌써 이제 국경절 연휴 접어들었고요. 우리도 다음 주는 화요일에 문을 열게 됩니다. 짧은 기간인데 이때 또 주요 증시 일정들 있다면요? 네, 다음 주 증시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10월 5일, 9월 ISM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10월 6일, 9월 ADP 취업자 변동수, 10월 7일에 9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에는 10월 7일까지는 국경절 연휴가 이어질 거고요. 10월 8일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점이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까요? 네, 다음 주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정에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요.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를 통해 서비스업 경제 활동을 판단할 수 있겠고요. 고용을 토대로 테이퍼링 일정을 조금이라도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업 PMI 지수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는 경기 수축을 나타내는데 매월 초 발표되는 지표라 후속 지표의 분위기를 조금 엿볼 수 있는 지수니 주목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FOMC 회의에서 가장 주가 됐던 건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지표들을 다음 주에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중국 또한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중국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또 부진하다면 부양책 발표의 가늠세가 될 수 있으니 발표 이후 정부의 액션을 팔로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전력난 이슈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화력 발전 원료인 호주산 석탄 수급의 차질을 빚게 되면서 현재 발전용 석탄 재고가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전력 생산 중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산 석탄으로 호주산 석탄을 대체하고는 있지만 이 석탄들은 연료율이 70%가량 호주산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와의 공조, 호주와의 정치적인 화해가 직접적인 타겟책이 될 수 있겠고요. 해결책을 마련 못한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큰 폭으로 둔화될 수 있고 이는 또 위안화 절하, 달러 절상의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전령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차이신 PMI 말씀하시는 거군요. 어제 중국에서 이 제조업, 비제조업 PMI 둘 다 발표가 돼가지고 어떤 일정 말씀하시나 싶었는데 오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8일에 차이신 PMI 나오니까 차이신 서비스업 PMI 나오니까 이 부분 주요 일정 가운데 하나로 또 이렇게 봐주셨네요. 미국과 중국의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 포인트 잡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3차선을 내주고 하방을 좀 더 열어놔야 된다면 다음 주라도 서둘러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전략 세워주세요. 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을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지금 전체 시장이 축소됐을 거를 가정해 봐야 됩니다. 축소가 된다면 어쨌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매수하기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는 일정 기간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버틸 수 있는 투자처를 찾을 것이고 막연히 성장 폭이 크다고만 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실적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고 존속이 가능한 기업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볼 텐데요. 실적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거시적으로 산업 환경이 좋아질 산업을 골라야 되겠고요. 정부의 방향과 부합하는 기업을 고른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마음 편한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섹터로는 제가 몇 번 지속적으로 얘기해왔지만 리오프닝 등 코로나 이후 소비 활성화 수혜주 쪽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해운 섹터 괜찮게 보고 있고 또 11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친환경 섹터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정부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흘러간다면 친환경 섹터들도 유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행운 좋게 보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관련된 질문을 요즘 들어서 궁금해서 뭐 다른 코너에서도 여러 번 드렸는데 명확한 답을 구하지를 못해서 펜오션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근데 HMM의 하락세가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너무 가파릅니다. HMM이 오늘도 5% 밀렸고요. 어제 8% 밀렸고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한 주 동안에 HMM이 16% 밀렸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이즈 대비로도 시장 대비로도 급락으로 좀 표현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왜 이런 건가요? HMM 같은 경우는 CB 전환 물량이 되게 많은 기업입니다. CB 물량 이 자체가 발행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겠고요. 제가 CB 물량 이걸 정확하게 팔로우는 하지 않았는데 물량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1년에 많이 급등한 만큼 CB 물량이 나오면 그만큼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가액이 5천 원이네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물량이 계속 출회돼서 누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 분석을 해주시니까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